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4일 배승의 뉴스 배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본인이 패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재명의 망하는 소리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이재명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에 있는 이 참모진들 그리고 민주당도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몫 잡아보겠다 이런 심보로 지금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들통이 나면서요. 봄이 되면 더더욱더 이재명 이 나쁜 놈 이런 민심이 더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민심으로부터 폭발해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요. 주변에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야, 이재명의 근처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배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요. 저도 정말 무섭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이 오지는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만 믿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마구마구 퍼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면 그것으로도 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저는 진짜로 이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이재명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이재명이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니들 한국인 건들면 패가 망신 당할 거야. 이거를 캄보디아어로 썼습니다. 문제는요. 캄보디아 내에 있는 중국인 범죄단을 향해서 써야 되는데 중국말로 쓰지는 못하고 캄보디아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내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에서 주 캄보디아 대사관을 불러가지고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왜 쓴 거냐? 대통령이 왜 쓴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것을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이재명이 뜨거 해가지고 바로 지운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패가망신 운운하면서 SNS에 날린 그 글이 사실은 상대 정부의 문제 제기를 부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국제적 망신으로 기결이 된 겁니다. 국가 원수의 발언은 그 자체로 국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위터에 쓰든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쓰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건 대변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은 밤낮 가리지 않고 SNS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정청래와의 싸움에서 지금 개딸들이 정청래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시절에 야당 시절에야 이재명이 야당이니까 공격을 할 때 뭘로 공격합니까? SNS 거기다 또 플러스 손가락 혁명단 해가지고 개딸들이랑 공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하는 모든 기록은 국가 기록물이 되고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이것은 남겨놔야 되는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렇게 글을 삭제한 것 자체가 그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징역살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SNS를 왜 하느냐? 바로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가 다음 이 대선 주자 그리고 다음 이 총선권을 갖고 있을 그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당에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니까 김민석을 대리인으로 해서 김민석과 정청래를 이 대리인 그래서 김민석 대 정청래 이렇게 해서 당대표 선거로 해가지고 다음 총선 때 공천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이재명이 지금 정청래한테 밀리고 있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SNS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야당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국제 망신을 당하고 쪽팔림을 당하는 건 누구 몫이다? 국민의 몫이다. 게다가요. 실제로 SNS 커뮤니티에서 이재명을 조롱하고 나섰는데요. 뭐라고 조롱하고 나섰느냐? 바로 얼마 전입니다. 이 삿포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지인한테 피범벅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들면 패가망신 당한다고 바로 이재명이 그랬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도와줬느냐? 총영사관에서 도와줬느냐? 하고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총영사관, 일본에 있는 주삿포로 한국영사관은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놓고는 뭐 건들면 패가망신? 에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재명의 정책은 말뿐이고요. 진짜 패가 망신을 당하는 건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더 폭발할 것이다. 코스피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 경제는 나아지지가 않는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갔다 가는 거냐? 이거 외국인들만 장난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 부동산 팔라고 하는데 살펴보니까 부동산에 매물이 없는데 뭘 사긴 뭘 사느냐? 해가면서 지금 이제 민심이 폭발한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오늘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패부를 찔렀고요. 거기에 김민석 총리가 반응을 했는데요.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석이 한 라인이 있다고 해놓고 미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없던 거 아니냐. 알고 보니까 JD 벤스 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한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 결국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 대표 연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쿠팡 청문회 열고 쿠팡한테 뭐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관세 협정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거기다가 부통령이 따져 물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또 다른 소리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자마자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김민석이 소위 말해서 긁혔나 봐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서 곧바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자마자 김민석 총리가요, 이례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냈습니다. 장 대표의 연설을 모니터링하다가 듣긴 들었나 봐요. 모니터링하다가 장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따져 묻지는 않았다. 굉장히 정중한 어조로 우리한테 물어봤다. 이렇게 반박 자료를 낸 겁니다. 에라이 이 사람들아. 그게 따져 물은 거지. 무슨 그게 정중히 물어본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따져 물었다. 따따따따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정중히 쿠팡 사태에 대해서 니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따져 물었다고 하느냐. 이거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총리가요? 총리가 망신당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그 말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쿠팡 사태를 정말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따져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조용한 어투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따다다닥 안 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반박 기사나 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수준입니다. 이게 김민석 총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수준 낮은 정부로 가는 것이죠. 국민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김민석이나 이재명이나 아주 저협한, 그러니까 크게 보지도 못하고 어디 성남시장도 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그런 동네 수준의 이 정치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유치한 반박입니까? 따져 묻지 않았다, 정중하게 물었다. 이게 무슨 반박 자료입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제로요, 이럽니다. 야, 민주당 니들이 슈퍼 여당 아니냐? 완전히 슈퍼 마조리티 절대 다수 아니냐? 그런데도 니네들 법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번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요즘에 산업통상부 장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미국에 벌써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세협정 됐습니까? 경주에서 이 에이펙을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됐다면서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않아도 될 정도로 합의가 완벽했다더니 조인트 팩트시트,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확정된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15%에서 25%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산업부 장관이 가게 되는 거죠. 산업부 장관이 가가지고 미국을 만나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잘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민주당 니들이 그 여당이고 언제든지 법 통과시키고 내란 특별법 보니까 3주 만이면 되던데 왜 미국에 투자하는 법 그거 통과 안 시키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관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가지고 또 망신을 당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캄보디아로부터 망신당해, 또 김민석도 또 지금 이 쿠팡
쿠팡과 관련해서 미국 부통령부로부터도 망신당해. 게다가 산업부 장관 김정관 장관도 미국으로부터 망신당해. 이게 망신정부라는 거야. 망신정부. 한마디로 개망신정부라는 거야. 개망신정부. 이재명 개망신정부. 거기다가 이재명이 이 개딸 정치용, 그러니까 정청래와 이재명 사이에서 이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두고 김민석을 내세워서 당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이 또 이번에도 비명 행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개딸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더니 너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강경파가 아니었구나. 너 이번에 검찰개혁하는데 보니까 검사편 들더라. 우리는 너 이러면 못 받아주지? 이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정청래 쪽으로 쭉 옮겨가니까 이 개딸들을 잡으려고 밤에 SNS 하고 있는 겁니다. 그 SNS 하다가 캄보디아한테는 망신당하고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 국민들한테 협박하는 글을 또 쓴 겁니다. 5월 9일 안에 안 팔면 니들 여기다가 세금 물릴 거야. 세금 물릴 거야. 아니, 물건을 팔라고 하면은 세금을 낮춰주고, 그리고 살 사람들, 그 물건을 받을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야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대출도 막아, 세금도 걷어. 누가 누구 보고 팔라는 겁니까? 누가 보고 사라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프레임을 걸어놓고 이것을 팔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프레임 작전, 그러니까 또다시 성과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 이렇게 악을 걸어가지고 개딸들한테 환영받으려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지금 청와대 대변인부터 아파트 2개 있는 거 아닙니까? 니들도 참모들 보니까 전부 다 다주택자던데 왜 안 파느냐? 왜 안 팔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투기 잡겠다면서 참모진들 보니까 안 파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비판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팔라고 해서 파면은 그게 정책이 제대로 된 거냐? 그러니까 알아서들 팔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청와대 참모진들한테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투기를 잡겠다고 국민들한테 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모진들한테는 내가 팔라고 하면 그게 정책이 맞는 거냐? 알아서들 팔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국민들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죠. 자, 우리가 이런 정책을 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팔면 더더욱 더 좋은 혜택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5월 9일까지 파내 만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 그러니까 맞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와대 대변인부터 아파트를 내놨는데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더니 강유정 대변인, 여기 반포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습니다. 반포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죠. 지금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용인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강유정 용인 아파트 내놨습니다. 경기 용인시 시흥구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반포 리버파크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리팍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용인시를 내놓을 겁니다. 정말 욕이 나오죠. 에라이 이것들아, 에라이 이것들아. 이재명 너도 집 팔아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에 참모진들도 팔기 싫은데 억지로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더 황당한 거는요. 서영교도 지금 다주택자입니다. 서영교도 다주택자인데 서영교 다주택자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이거 좀 팔아야 되지 않아? 팔아야 되지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내가 팔면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세입자한테 전세금 더 올리니까 그거는 못 팔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상속받은 거라서 팔 수가 없어요. 지난번 총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난번 총선 때는 문제 없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때는 다주택자 때려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서울시장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영교는요,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하죠. 과연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될 것인가? 지금 민주당에서 정원호를 밀고 있는데 서영교가 느닷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영교 하면요, 비리 의혹 관련해가지고 자신은 무혐의 받았다고 하지만 쫙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뭘 했느냐? 서민의 영원한 달이라고 하더니 서민들이여 나에게 돈을 갖다 바쳐라.
돈 봉투 쏟아진 서영교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요. 매일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글쎄 이렇게 돈이요. 봉투에 들어간 돈이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매일신문이 출판 기념회 시작 전 약 2시간 동안 판매대 4곳을 지켜봤는데요. 구매자 대부분이 책 가격을 훨씬 넘어서 이 책이 무려 25,000원이 난답니다. 책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현금 뭉치를 내고 거기다 이름을 쓰고 그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다 보십시오. 5만 원짜리 막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돈을 내면서 이름을 내고 돈을 거뒀다. 이런 얘기로 지금 매일신문에서 기사를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매일신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서영교한테 물었대요. 출판 기념회에서 책값이 25,000원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봉투로 오고 갔다. 실제 책 판매 수량과 판매 총액이 얼마였는가 물으려고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출판 관련 행사 주관은 출판사고 판매도 출판사에서 한 것이다 라고 문자로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과거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노영민 주중대사. 노영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거기에 카드 단말기까지 갖다 놨죠. 이렇게 좌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다 뭐가 동일합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때 아니면 못 먹는다라는 심보, 그 거짓 심보로 지금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신문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사는 어떻게 하는가? 판매 건수 대비 인세를 받는가? 아니면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정산받는가? 돈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답을 못하겠죠. 이거 돈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했을까요? 추측이 되죠. 서울시장 나오니까 추측이 되죠.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서 의원의 출판 기념회는 범죄 현장이었다. 범죄 현장이다. 무슨 범죄 현장이냐? 이거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공직자가 출판 기념회 때 정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웃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이거 출판 기념회 수입은 세금도 안 내고 재산 등록에도 빠지고 결국에는 수억 땡기는 거 아니냐. 김민석도 그러지 않았느냐. 언론에서 이게 감시도 가능한데 이거 감시 안 하고 선관위는 뭐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주진우가 이거는 뭐 검은 봉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출판 기념회 돈을 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김민석, 서영교 이때 아닌 못 해먹는다 한탕 해먹자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한동훈 콘서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계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어준도 12만 원 받더라. 여보세요. 김어준과 한동훈이 동일인입니까? 김어준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뭡니까?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한때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고 비대위원장을 했고 당대표를 했고 이런 사람이고 김어준 씨는 그냥 원래부터 장사꾼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과 비교해서 12만 원 받는데 우리 7만 원 받는 게 뭐가 어떠느냐? 이런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직도 이 한동훈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 지금 대통령 시키면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그 감이나 됩니까? 자,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장동혁 대표를 보고 사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퇴 왜 하느냐? 한동훈을 내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탄핵 때 바른정당 만들어서 폐악질을 부리던 자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구나. 그런 배신자들이 선거를 핑계로 또 분탕질 치는 당이 무슨 미래가 있고 대안 세력이 될까? 서울시장 4번이나 했으면 그만 자족해라 라고 하면서 오세훈 너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는 되지도 않을 것 같던데 한동훈 감싸고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할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서울시민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똑같이 배신하는데 너 그럴 만한 상황이 되느냐. 너가 나왔을 때는 다 좋을 때만 나왔지 꼽힐 때만 나왔지 이번에 당 없이 한번 나와서 서울시장 한번 해보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죠. 지금 뭐 대안과 미래에서 이준석을 불러다가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낮은 겁니까? 성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그 경찰한테 붙잡혀 있고 명태균과 관련돼 있고 정말 정치 협작꾼이라고 볼 만한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그게 대안과 미래라고 하고 있는데 대안과 미래 사람들 다 나가세요. 나가 가지고요. 한동훈이랑 나가서 당 만드세요. 김종혁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당이 극우 정당이 되고 윤어게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가지고 뭘 해 먹겠다는 거죠? 이 당에 있는 재산 다 먹겠다는 겁니까? 이 당에서 꿀대로 다 빨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하고 지금 대통령 내치고 탄핵시키고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 고름을 짜내고 거기에 우리가 더 단단하게 보수가 중심이 돼서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당기려면 이쪽이 힘이 세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막 갔다가 중도 붙이고 하면 이게 힘이 세집니까? 안 되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코어가 단단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땡겨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 진짜로요. 서울시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세훈이 개혁신당으로 나가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내에서 또 다른 후보, 지금 뭐 안철수 후보도 나오네, 나경원 의원도 나오네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인물로 평가를 한다면 그것으로도 바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잡탕이 아니라 진짜로 이 보수 정당의 기틀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민주당 호남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호남 버립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이 관련해 가지고 이낙연 나가면 망한다 어쩐다 했는데 이낙연 나가니까 망했습니까? 뭐 비명행사 시키면 망한다고 했는데 비명행사 시켜가지고 망했습니까?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거 YS식으로 계산하는 거요. 그 YS가 평생 야당하다가 여당으로 들어온 완전히 그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더 공고하게 다져서 장도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방송 망신당한 사람들 3명 살펴봤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